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바로 어제였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이렇게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에어컨 바람 대신에 자연 바람 속에서 녹화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소풍 나와 있는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도 조금 있으면 끝이 나겠죠. 자, 아직은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나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는 영주 토파보기 그리고 핫플로 가자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영주 돋보기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영주시 함항동의 한국미래산업고 복싱부가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3년 연속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한복식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나연 선수는 75kg 체급에서 강력한 상대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박사랑 선수는 57kg 체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미래산업고 복싱부는 지난 3월 2024 대한복식협회장배와 5월 전국 종별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도 여고부 1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영주의 아동문학가들이 작사한 국악동요곡들이 2024 대한민국 창작 국악동요제 발표작으로 선정돼 화제입니다. 지난달 27일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동요제에서 김재남 작사 이재두 작곡의 꽃들도 충전하나봐, 김숙희 작사 정춘난 작곡의 바빠진 가을마당 등 영주의 아동문학 소백동인회 소속 아동문학가의 곡들이 호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박근칠 작사 김남삼 작곡의 날고픈 민들레는 동요곡 표제곡으로 선정됐습니다. 발표곡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뛰어난 저장성으로 사과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신품종 골든볼이 지난 20일 영주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골든볼은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에서 기후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성한 노란 사과로 2022년부터 지역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당도 15브릭스, 산도 0.5%로 우수한 맛을 자랑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자칭타칭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의 지역 소식 깊이 있게 알아보는 영주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네, 영주의 새로운 소식 오늘도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김수종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야외에서 만나니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주 소식 첫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영주시하고 동양대학이 중심이 돼서 제2경찰학교 유치전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경찰학교는 지금 충주에 있는데 시설도 오래됐고 좀 뭐 2, 3년 안에는 지금 규모하고 또 비슷한 규모로 한 4, 5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새로운 경찰학교를 부지를 마련해서 짓겠다라고 경찰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네. 공고를 했고 영주는 사실은 좀 소식이 좀 늦게 알리다 보니까 8월 중순에 이제 공모를 정식 공모 신청을 냈습니다. 냈지만 영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상북도, 전라도 여러 군데서 이제 공모를 했었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은 네. 지역적으로 보자면 영주와 문경이
사실은 10여 년 전에 국군체육부대처럼 네. 또다시 경쟁하는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8월에 이제 공모 준비가 시작된 상황이고, 문경시는 뭐 7월 달에 공모 원서까지 다 내고 뭐 우선 한 달 넘게 뛰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문경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네, 발빠르게 움직여 있어서 이제 저 문경 같은 경우에는 터가 준비된 상황이고 네. 열심히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네. 대신 여기는 터도 준비 다 되었지만 학교가 세팅이 다 돼 있어서 실제로는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내년 봄에도 개교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준비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문경이 조금 더 빨리 준비하고 문경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영주도 사실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미쳐서 열심히 하면 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영주가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또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목숨 걸고 미쳐서 열심히 하면 유치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얼마 전에 공모는 끝났고 9월 달쯤 되면 대략 후보지 선정이 됩니다. 네. 후보지 선정이 되면 한 서너 개, 4-5개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고, 10월 달 되면 현장 방문하고 11월에 되면 정말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 굉장히 네.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뭐 최종 결정은 경찰청과 그 위에 이제 용산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영주의 이제 선출직원이죠. 시장님 혹은 국회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용산과 친밀하게 접촉 가지고 경찰서가 조금 더 친밀하게 접근하면서 더 많이 뛴다면 저는 영주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전에 그 체육부대 저희가 유치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정말 제2경찰학교 유치해서 영주의 정말 또 새로운 단계의 그런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많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동양대학교를 공무원 사관 학교라고도 네네.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경찰 학교가 유치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영주는 올 초였나요? 그 안전체험관 유치하려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힘을 많이 보탰었는데 맞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결과였었잖아요. 이번에 좀 정말 좋은 결과가 들리면 좋겠네요. 그렇죠. 경찰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경상도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찰학교 충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청도죠. 충청도에 네. 있으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에 배치할 건데, 지금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면 아마 경상도 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과 영주가 상당히 특징과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부각하면 충분히 아마 확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준비하신 영주 소식 보니까 딱 요맘때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우리 네. 8.15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영주에는 광복살, 네, 첫 추수가 늘 있더라고요. 네. 네, 8.15 광복살 오늘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사람들은 이제 광복미라고 해서 8.15 때 나오는 그냥 광복쌀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네. 분이 많습니다. 근데 쌀에 중에 조생종 있죠. 진홍미, 빠름이, 뭐 해담벼 이렇게 몇 가지 벼가 있는데, 그 벼를 영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복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제 8월 13일, 14일 날 수확해서 이게 4kg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네.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광복절 날 나오기 때문에 광복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만 틀린 문제. 왜 틀린 문제냐 하면은 항일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1913년입니다. 영주 풍기분은 다 아실 거예요. 풍기 가보면 대한광복단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념공원이 그게 있죠. 이제 1913년도에 일제강점기 최초로 생긴 무장, 투쟁, 독립운동 단체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네. 아니고 영주 같은 시골에서 최초의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복미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독립운동 단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왜 영주라는 곳에서 그런 독립운동 단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영주라는 것이 1800년도 이후에 정감록을 보고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풍기 인구는 아마 풍기 인구 뭐 많게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 북에서 내려오신 분의 본인이거나 후손들이 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 네. 보니까 우리 현지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면 흔히들 뭐죠 밀양 사람 김원봉이 의열단 네. 그런 거 있죠. 의열단 있고 그다음에 저 만주에서 보면 홍범도 장군, 뭐 김자진 장군의 무장투쟁운동 있죠. 사실은 그런 독립운동의 뿌리가 사실은 대한광복단에 있는 겁니다. 네. 대한광복단 회원 중에서 뭐 아시는 분은 아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뭐 그다음 최기중 선생, 그다음 박상진 선생, 그다음 김사홍 열사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많아요. 우리 그 3.1 독립운동 전에 김희 독립운동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가 38인이거든요. 네. 38인 중에 8명이 바로 대한광복단 회원이에요. 영주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좀 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주가 일제강점기 무장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고 뿌리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 뿌리를 기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복미라고 하는 쌀이고 우리 강복미를 열심히 먹고 공부하는 것이 영주의 프라이드를 세우는데 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여름엔 이제 조만간 수확됐으니까 이제 도정에서 나올 겁니다. 네. 4kg짜리 꼭 사서 추석에 광복미로 차례를 지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8.15 경에 이제 수학을 하니까 그래서 8.15 광복미다라고 붙여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지난주가 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영주시 광복절 행사도 대한 광복단 주관으로 맞습니다, 매년 맞습니다. 열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대충 한 네. 한 달 정도 남지 네.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8.15 광복살을 선물하지는 못했고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광복살이라고 이렇게 딱 받는 순간에 이 밥은 정말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8.15 광복살을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도 선물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덧붙여서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또 그렇죠. 기회가 될까 싶어요. 단순하게 고향 사랑의 의미를 넘어서 네. 정말 일제강점기에 어려웠던 시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반성하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영주의 강복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먹어야지만 주변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한번 공유하고 느끼는 좋은 기회의 강복미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강복미 오면서 강복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풍계에 있는 대한광복기념공원도 네.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이 기회에 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수종 기자와 함께 또 영주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영주 토파보기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주에도 비건 식당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 하방동에 위치한 비건으로 식당입니다. 비건 식당이라고 해서 맛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영주 함양동에서 비건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작은 가게지만 곳곳에 사장님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건강한 비건 음식을 선보이고자 가게를 열게 됐다는 사장님. 비건은 세계적인 공통어로 동물성 제로라는 뜻이거든요. 동물성이 없는 식단, 먹거리, 가죽 구두나 털옷 같은 것도 안 하는 걸 갖다가 비건이라고 합니다. 비건이 낯선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음식이 가득한데요. 이 중에서도 사장님이 가장 추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깨 떡국하고 미역 옹심이하고 녹두전입니다. 들깨 가루는 이 재료들이 다 익은 뒤에요. 이 1인분에 한 2스푼 정도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끓자마자 넣고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꺼요. 들깨는 제가 무농약으로 농사진 거예요.
이곳의 별미는 사장님이 직접 키운 들깨로 만든 떡국과 옹심이 미역국인데요. 이거는 들깨 미역 옹심인데요. 들깨의 고소한 풍미에 사장님의 정성과 손맛이 더해져 아주 깊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속이 후련한 게 삼계탕보다가 더 속이 편안해지는 게 낫네요. 아, 구수해요.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네. 감자하고 두부하고 호박이 해산물이나 고기 육수 대신 오메가3와 식이섬유가 많은 들깨를 넣어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 먹어봐도 맛있어요. 아, 이 들깨 구수한 맛과 갖가지 야채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구수하고 담백하고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 예, 그러세요. 아주 편안합니다. 예, 자주 오세요. 구수해요. 예. 비건은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비건으로 식단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요즘은 맛있고 다양한 비건 음식이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채식을 도전하는 분이 많은데요. 비건으로에 오시면 찹쌀과 녹두가루로 반죽한 영양 만점, 바삭한 녹두전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 여중고 다닐 때 자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요일마다 집에 나가면 바빠서 전을 못 구워 먹는다고 저가 나가면 야야 꼭 전 좀 구워 먹자 구워달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을 자주 구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을 아주 잘 굽습니다. 녹두전 맛있게 드세요. 녹두 본연의 진한 맛이 나고요. 입이 살살 녹네요. 아주 맛있어요. 이 채식 음식이라 해서 비건이라 해서 저는 좀 속이 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저녁 때까지 속이 편안하고 저녁 밥을 먹으면 저녁에 밥이 단맛이 더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 담백하고 또 고소하고 이 몸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건이 된 동기는 어떤 책을 한 권 읽은 거였습니다. 그 책 중간쯤에 채식의 이로움 해갖고 나왔는데요. 아, 내가 채식으로 바꾸면 이 세상에 기아가 없다고? 아,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채식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한 권 읽고 그 다음 날부터 비건으로 바꿨습니다. 손님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까지 지키고 싶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단골이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이런 음식점이 영주에 있어서 참 좋고요. 일단 육식보다가 이 채식을 하면서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고와지고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이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매일 먹는 식사, 오늘만큼은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한 끼를 만나고 싶다면 영주 비건으로를 찾아오세요. 네,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분들 만나고 있는 시간. 네, 클릭 영주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정말 특별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경상북도 도의회로 나왔습니다. 시간 잡기 굉장히 바빴는데 이렇게 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님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시고 또 의회까지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FM 영주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재고장 영주 출신 박성만 의장입니다. 또 260만 도민의 삶의 행복의 지위를 책임지는 도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FM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박성만 도의원님이 도의장이 되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박수 보내면서 다들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이제 인사드린 시간이어서 의장님 직접 자랑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의장님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또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만 의장님은 경북도의회에서 뭐 5선 의원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도의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정치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요. 여기에 또 최연소, 또 최초 이런 타이틀이 또 많이 붙어 계시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도의원의 최연소 도의원 33살의 정치에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재선 도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7대 경북도의회, 이때도 또 최연소, 네, 기획위원장을 역임을 하셨고, 3선에 성공해서 9대 의회에서는 또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부의장에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10대 도의회 때 4선으로 경북 최다선, 네, 기록을 갱신을 하시고, 이번 12대에서 도의회 의원 중에 유일하게 네, 5선 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단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들 사례로 얘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제가 박성만 의장님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스피치도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요건 이제 제 느낌이고요. 의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인생에 이제 좌우명이라는 게 뭐 누구나가 자기 목표치 때문에 설정해놓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상에 항상 써놨던 문구가 천생아재 필유용이야. 하늘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 필요한 존재인가, 또 필요한 존재로서 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좌우명을 적어놓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줬던 그 덕으로 여기까지 왔지, 제 개인적인 어떤 특출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김선영 아나운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초등학교를 지금은 폐교되는 안정면 5개 초등학교의 촌놈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대표하고 영주시를 대표하는 웅변을 자연하게 되고, 그것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법이라든가 이런설이라든가 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네. 사실이에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숙련되는 것이 지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인정하고 갈게요. 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또 우리 의장님을 보시면서 또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선 의원이라는 이 굉장히 오랜 정치 경력이 이번에 이제 도의장님으로서 활약을 펼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유세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유권자의 매를 맞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은 만큼 사람은 단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게 되어 있어요.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험이고 솔선수범이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북도 지방의회에서 92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 32년째니까 지방화 시대와 함께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경험 노하우가 지금
260만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도민의 눈빛만 바라보고 달려만 가면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 21개 시군의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정치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이든 도민이든 시민에게 희망, 이 희망이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간다라면, 그것이 실천을 옮긴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다 내놔도 아름다운 사회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네. 우리 뭐 오랜 기간 정말 유권자의 매를 맞으시면서 또 많은 노하우를 쌓으신 만큼 도의장으로서의 또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뭐 저희가 영주가 좋아해서 나왔잖아요. 뭐 다른 방송사 인터뷰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제일 반가우시죠? 제일 반갑고 제일 편안하고 네. 또 마음으로는 내 고향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어깨도 무겁죠. 네. 사실은 편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가. 자, 우리 의장님께는 네, 뭐 지금 우리 영주가 좋아 프로그램이 반가우면서도 제일 부담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또 우리 경상북도 영주시가 의장님 마음속에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영주 시민 대부분이면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잊혀질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그 영혼마저도 중경제를 넘어가서 안 되는 영원한 고향 영주잖아요. 이 영주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서 과연 영주의 특성은 뭘까? 우리 영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뭘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 소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FM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 격한 발언을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한데 미쳐야 됩니다. 내 고향 영주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미치지 않으면 이 지방화 시대에서 영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친 정신으로 뛰어야 된다. 그 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청 공직자들 1000여 명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이 통장님들, 산하기관에 전부 유관기관들의 회장들이 뛰란 말이에요. 정말 영주가 울렁거려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만연 2등, 3등이 돼요. 저도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다 같이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자. 우리가 폐허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것처럼 영주가 다시 한번 울렁거리면 전국의 200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단체 중에서 저는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난 내 고향 영주라고 믿고 있어요. 천혜의 자연 조건도 있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화시켜서 독특하게만 찾아 나간다면 나 영주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시 한번 고향을 떠난 우리 영주 출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문화도 저는 정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희노애락을 다 겪었죠. 제일 잊지 못할 것은 92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가 전국 최연소였어요, 제가. 아, 전국 최연소였군요. 네. 그러고 나서 33살에 경상북도 의회도 제가 최연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기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했거든요. 91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초창기에 우리 영주 출신 전동호 의장님이 의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근 30년 만에 경상북도 의회 의장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시민들하고 함께 기쁨도 만끽하지만 그만큼 제 의장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갈 테니까 네. 시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함께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저도 의장으로서 진짜 한치 흐트럼 없이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260만 도민들을 떠받들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우리 10만 영주 시민들을 가장 그리우면서 가겠죠. 그래서 이 날이 제일 잊지 못하죠, 사실은. 자, 이제 뭐 우리 경상북도에도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제 제가 안동인 MBC 출연하셔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우리 영주 시민들도 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경북 통합. 네. 요거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직접 만나는 자리니까 의장님 의견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나 우리는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원래 한 지붕에 한 시구였어요. 그러나 이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대구 경북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제 통합을 하자. 그럼 통합을 왜 하자 그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사람, 돈, 권력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어요. 그게 수도권 일극체제라 그래요.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5월 17일 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축하연에 대구의 12분의 국회의원, 경북의 13분의 국회의원, 25분이죠. 거기 축하연에 홍준표 시장이 2년 전에 대구 통합을 하자라고 했던 이철우 지사의 통합론을 묵인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또 도지사 입장에서는 흔쾌히 그럼 통합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도의장으로서 뭘 강조했는가 하면 통합을 하되 시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럼 이 통합에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정확히 알려라. 그 다음에 시도의회 의결만 거쳐가지고 국회에 가서 특별법을 통과하겠다는 이러한 발상들은 조금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네.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의 경북 대구의 살 길이 통합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면 그러한 결기가 있다라면 시도지사는 그 지사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통합을 해라. 누군가 하나 막 부결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라는 거거든. 그 정도 결기가 없으면 이 시도 통합 함부로 하지 마라. 특히나 이 북부권 11개 시군에서는 경북 대구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2016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경북 도청, 북부권 도청 시대가 열렸어요. 네. 이 100만 평 부지에 인구 10만인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노트맵이 진행 중이야. 아직도 모든 유관기관이 이전도 덜한 상태고 도청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전에 네. 다시 대구 경북으로 통합하자니 큰 도시로 이게 흡입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 11개 시군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중심을 지키면서 경북 260만 도민 22개 시군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일방적으로 시도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가면 이 뒷감당 못한다. 이게 의장으로서의 견해예요. 네? 그래서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시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구상들이라든가 장점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했느냐.
홍보를 하면 가만히 있어도 찬성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통합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뭐 시민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도대체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고 시끄러운데 도대체 이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의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싶고 저희도 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시장님이나 이제 시의회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 늘 자주 뵙는데 우리 도의회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뵐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도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뵐 수 있거든요. 이제 도의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참 사실 몇 시간 동안 지방자치대회 강의해야 할 대목을 김선영 아나운서가 아주 쉬운 것처럼 물어와서 답답한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 회의기관은 어딥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거든요. 국회.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어떻게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어낼까 살림을 사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지방자치가 되면서 특별시 17개 시도로 분류해놨잖아요. 그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위에 상위 행정기관이 경상북도예요. 그 경상북도에는 22개 시군을 대표해서 올라온 도의원이 61명인데 지금 보궐선거 한 지역구가 있어서 60명의 도의원들이 22개 시군을 대표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 이게 도의회거든.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서 기초자치단체 내려가면 영주시에는 영주시청이 있고 시청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도록 만든 시의회가 있잖아요. 구원에는 구원의회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의전상이 어디 가면 항상 1번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시장은 매일 주민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구나. 또 기초의원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매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초의원들의 역할도 알고 계셔. 도의원은 이게 뭔가 하면 항상 사각지대, 정치판에 사각지대에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할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의의 역할은 상당히 커요. 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강 역할로 내려와서 이것을 시군별로 배분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고르게 예산이 분배가 되도록 역할도 하고 있고, 이철우 도지사와 집행부들이 경북 도정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하고 있는 역할. 그래서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인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강력의원들, 도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약간의 사각지대처럼 보여서 무슨 일을 하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기준을 잡는 중요한 일을 이 도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목표가 뭐 있겠습니까?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리 매긴 역할이 주어질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의장으로서 충실하게 260만 도민들이 경상북도 박승만 의장 후반기 의장 시대에 그래도 괜찮았다, 열심히 하더라, 우리 기대에 충족하더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 행보는 또 그때 상황에 시민들의 선택에 제가 응할 것이고 제 역할이 있다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정치인의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표보다는 지금 현실에 가장 충실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긴 시간 많은 답변들 같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영주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영주 FM 방송에서 박성만 도의장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김아이 받으면서 FM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영주인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박성만 의장님 만나봤습니다. 네, 최근에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제 금요일 반나절만 일하고 주말을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주 6일제가 당연했던 분들은 야, 세상 참 좋아졌네 하실 것 같아요. 자, 각자의 방식으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밸 잘 지키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영주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기 신호 녹색 신호 길이가 길어졌네. 어르신이 건너는데 걸음 속도가 느리다 보니 길어졌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게 있었어? 어르신 안전이 더 높아지겠네? 아직 시범 운행 중이어서 지역마다 다 설치된 건 아니지만 이런 횡단보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모두가 함께 배려할 때 노인 보행자의 안전도 높아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